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뭐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진짜 중요한 그 선거가 어디다? 계양을이다. 왜냐하면 계양을 총선은요. 계양을 이번 총선 계양을 지역구는 대선과 같은 총선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대선과 같은 총선이다. 그게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이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재명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선 구도는 버티고 존버해가지고 그냥 연락에 버텨가지고 다음번 대선까지 버텨가지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 명주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3년이 넘는 그 시간이 3년까지는 안 남았네 이제는. 대통령 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대선은 3월 9일 뭐 그 언저리에 할 테니까 이제 3년도 안 남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아 좀 천천히 가주렴. 근데 그 3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법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 했지만 저는 거기에 약간의 패착은 있었던 것 같아요. 2조 심판 맞는 말인데 2조 심판은 누가 하느냐? 우리 같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이 했었어야 돼요. 법원이. 검찰이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 행진을 갖다가 하고 왜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압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누가 봐도 뻔한 본인들도 인정하는 조국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활개를 갖다가 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층은 실망하는 거고요. 좌파에서는 그러면은 저 조국도 무죄고 이재명은 더 무죄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제가 봤을 때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고 수사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법적인 그런 그 처벌을 갖다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때 이미 2년이 지나갔고 그 2년 동안에 많은 부분들 재판이 그냥 궁뎅이처럼 느릿느릿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3년을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짱구를 갖다가 굴려도 이재명 대표가 3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저는 사실은 2년은 당연히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버텨냈잖아요. 야 대단하다. 저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3년을 추가로 다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만만할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 임기를 축소해야 된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너무 뭐 무능하고 뭐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고 깝깝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져야 내가 깜빵 안 가고 남은 여생을 그래도 대통령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하고요 천수를 누리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조국도 비슷할 거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모든 형사 리스크는 눈 녹듯이 사라질 거고 대통령이 안 되면 그 형사 리스크가 나한테 그대로 법대로 돌아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지금 뭐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 혐의 다 합치면 50년도 더 된다고. 이재명 대표 지금 60살이잖아요. 그 50을 더하면 110살. 110살까지 살아도 깜빵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진짜 이걸 갖다가 버텨낸 거고 죽기 살기로 이번에 온갖 편법을 갖다가 다 썼는데 그게 어떻게 또 아다리가 그냥 딱딱딱 맞아가지고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딱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계양을 총선은요. 대선 같은 총선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총선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느냐 낙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기 대선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는 건 거기에 비하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선되면 뭐 원희룡 후보가 그거 되겠지. 대선 후보급이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방탄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그 사법 리스크에 완벽하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선 같은 총선이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계양을에 지금
그 투표율이 얼마가 될까? 뭐 개항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개항을은요, 그 뭐야 다른 데하고 또 달라요. 왜 또 다르냐? 제가 이번에 본 투표의 핵심은 뭐다? 양준혁의 타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문석이 얼마나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 콕콕콕 그 박히느냐. 그다음에 김준혁 교수의 그 막말이 얼마나 콕콕콕 박히느냐. 거기에다가 개항 같은 데다 개항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1도 없어요. 개항에 재건축 아파트가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내 유일한 내 재산 중에 70% 80%를 가지고 있는 진짜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아파트인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종이컵은 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내 온갖 관심이 이게 재건축되냐 마느냐 그러는데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개항에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개항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죠. 거기가 한우로 유명한 집이래매 무슨 뭐 혁진정 뭐 이런 뭐 가게 이름이 예컨대 혁진정인데 거기는 뭐 혁진정이니까 삼겹살 많이 팔겠네 한우보다는 뭐 어쨌든 그러면 그 개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혁진정에 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딱 와가지고 혁진정 와가지고 삼겹살 잔뜩 먹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계란 후라이밖에 안 먹었다. 계란 후라이가 살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저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플러스 알파로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는 원희룡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표율이 몇 프로인지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주세요. 개항을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30%였어요. 올해. 그런데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은 몇 프로였지? 지난번은 26%였나? 어쨌든 그 지난번보다 사전 투표율이 확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데보다 제가 그 2시까지인가 요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확인했던 게 1시인가 그때가 56.3%였거든요. 투표율이. 그런데 이 56.3%가 지금 56.4%로 잡혀 있네. 그런데 그 다른 데보다는 그 투표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저게 전국이구나. 저거 말고 개항을만 또 따로 투표율 나오는데 제가 그 계산했을 때 그 전국 평균보다 개항이 훨씬 높다.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항에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갖다가 많이 해주시고 이왕이면 2번. 이재명 대표의 2번이 아니고 원희룡의 1번이 아니고 그냥 2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2판 4판으로 그냥 2번을 갖다가 많이 찍어주시면은 개항을 그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데 반대로 원희룡 후보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개항에는 원희룡 후보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연고가 없잖아요. 낙하산으로 그냥 꽂힌 거잖아요. 낙하산으로 꽂힌 게 아니라 자기가 손 들고 자원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냥 침투하겠습니다. 공수부대인가? 그냥 적진에 그냥 혈혈단신 낙하산 타고 내려가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보다 원희룡이 지역사정은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이 어떤 사람이냐? 원희룡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신화적인 존재예요. 원희룡이 82학번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서울대학교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대. 제주도 사람인데 대단하다. 근데 제 기억에 원희룡이 차석하고 학력고사 전국 차석하고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3학번에도 수석이 있었고 84에도 수석이 있고 그랬는데 83학번 수석 누군지 알겠고 84도 가물가물하고 85는 알겠고 저보다 1년 선배니까
그다음 86학번 뭐 당연히 알고. 근데 제 기억에 원희룡이 수석하고 차석하고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학생운동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82학번이니까 조국보다는 아마 더 학생운동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학생운동 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했는데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그냥 금방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고시 공부 이제 법대 들어가가지고 막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야 원희룡이 그 사실 준비한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붙었대. 그것도 수석으로 붙었대. 그래서 참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원희룡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이번에는 머리로 선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발로 뛰었잖아요. 누구랑 같이? 천수랑 같이. 그래가지고 진짜 개항을 그 지난 뭐 한 달인지 뭐 얼마인지 뭐 그 기간 동안에 개항을 그냥 샅샅이 그냥 다 뒤지면서 그 다음에 개항의 이제 거리 같은 것들 뭐뭐뭐 같은 것들을 그 컴퓨터 같은 머리로 그냥 파파파파 정리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아마 개항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을 게 뭐냐 제 생각에는요 TV 토론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TV 토론에서 원희룡 대표가 머리가 좋잖아요. 왜 머리가 좋으냐? 제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아파트 하나만 대라고. 재건축 아파트 하나만 대라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좀 뭐 이렇게 아는 데 있으신 말씀해 보시 이게 아니고 하나만 대라고. 근데 그 하나에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계산동에 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야. 계산동에 한 아파트이니?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파트니?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에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 하는 그것이 그 오픈되는 걸 갖다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뭐 오픈 당연히 돼야지. 그거를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유동규 나온 거 보고 야 재밌겠다. 유동규 나오는 거 하면은 유동규가 이제 막 그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 그거를 나부터도 그냥 야 재밌다 그러면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볼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유동규가 갑자기 그냥 쓱 꼬리를 갖다 내려버리더라고요. 전 좀 아쉬웠어요. 유동규 그 5% 이상 그 지지율 받아가지고 3자 간에 TV 토론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왜 그만뒀지? 그게 아쉬웠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개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항에서 지금 뭐 투표를 갖다가 우리 개항 국회의원을 뽑는데 유동규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원희룡 3자가 내하면 이게 뭐 성남시장 뽑는 선거냐 뭐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동규가 빠지니까 그 대장동 관련된 이슈들은 당연히 이제 빠진 거고 그러면서 개항과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조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야 원희룡 대단하다. 원희룡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전국적으로 열심히 한 거고 원희룡은 개항을해서 개항을 주민들한테는 야 저 사람 어쨌든 열심히 하네. 그 면박도 받아가고 뭐 그러면서 실실실 쪼개면서 아이고 원희룡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개항의 지금 투표율이 얼마예요? 뭐 어쨌든 높을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개항의 투표율도 높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건 뭐냐면은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대표하고 여론조사했을 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차 범위 내에 있거나 빠지거나 이런 식은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원희룡이 골든 크로스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혹시 골든 크로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개항을에 사는 그 유권자들이 원희룡을 막 찍어주면 그러면 여론조사와 다르게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희룡은 저도 이긴 거예요.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한테 됩니까?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도전할 줄 알아야지. 그게 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기는 데서 뭐 백날 뭐 TK 뭐 강남 뭐 광주 이런 데서 백날 뭐 4선 5선 6선 뭐 해봤자 뭐 그럼 뭐 국회의장 같은 거 한번 하겠지.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야 뭐 우리 지도자다 뭐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까? 질 때 지더라도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대권을 갖다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런 측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도 다들 어떻게 내가 이재명하고부터 어떻게 내가 이재명한테 가면 무조건 질 텐데 고생만 할 텐데 이 생각할 때 그래도 원희룡이 손 빡 들고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전해가지고 뭐 다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지. 그래가지고 졌다.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뭐 열심히 했고 용기도 가상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원희룡은 저도 이긴 거예요. 그 용기하고 그 도전이 그 많은 개항을의 유권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원희룡 이름 팍팍팍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해졌잖아요. 물론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제가 개항을에 도전할 걸 그랬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뭐 그러면 유동규랑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둘이 같이 다니고 그랬으면 재밌을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그 용기를 저는 높이 사는데 근데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만약에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를 이긴다. 이재명을 꺾는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그 마음이 그냥 확 트이는 것 같은 막 알프스에 막 와 있는 알프스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기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 의미는 30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50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100석만 넘어가면 100석이 안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200석이 넘어가면요. 대한민국에 국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게 여당하고 야당이 치카치카하면 치카치카는 이빨 닦는 거고 티키타카인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법안 만들고 정책하고 견제하고 균형 이루고 그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석이 넘어가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고잉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딱 200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당이 100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석 가지고 나머지 100명 다 제명시킬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200석 한 정파가 한 정당이 200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그거는 국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파괴했던 그 나치하고 그 나치당하고 똑같은 당이 되는 거예요. 200석이 되면. 그다음에 제가 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게 영국의 액튼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상가란 말이에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만 기억이 나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200석까지면요.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왜 망했습니까? 180 가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민주당이 170석만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정권 재창출돼서 지금 대통령은 뭐 이재명이 될지 뭐 조국이 될지 뭐 누가 될지 그랬을 거거든요. 180석이 넘어가니까 그거는 준절대적 권력이거든요. 200석은 절대적 권력인데 180석은 준절대적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은 180석이라고 하는 준절대적 권력 플러스 대통령까지 대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가졌지. 왜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다 내 건데.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것 정도 해도 되겠지. 뭐 돈봉투 돌려도 되겠지. 뭐 내가 이제 태양광 뇌물 먹어도 되겠지.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정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180석도 그런데 200석은 게임 끝나는 거니까 200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의미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200석을 민주당이나 야당 연합에서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졌다, 패배했다. 그러면
이 원희룡의 승은 1승이 아니라 50승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삐까삐까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야당은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아유 대가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랑 똑같냐면 옛날 뭐 삼국지나 아니면 독구가와 이에야스 막 이런 소설책 있지 않습니까? 소설책이 아니라 뭐 소설책이지 뭐 어쨌든 그 역사적 사실에 나름 기반을 둔 그때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반 병사들은 저 같은 병사들은 저 뒤에서 와 우리 대장님 잘 싸우나 못 싸우나 보고 그러면 대장님이 딱 나가가지고 적장 나와라. 뭐 이재명 나와라 원희룡 나와라 그런 다음에 말을 타겠지 그 장군이니까 칼 이렇게 싹 빼들고 막 이렇게 칼싸움 막 하는 거예요. 뭐 열압을 겨누고 수압을 겨누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가 그냥 대강 날아가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로 모가지 잘린 데는 그냥 오합지졸 지점은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고 모가지를 갖다가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와 우리 장군님이 적장에 목을 비었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장군을 막 찌르고 적군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희룡이 이재명을 꺾는다 그거는 그것과 똑같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무슨 당이라고 그랬습니까? 명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없는 당이 되네. 명이 없으면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명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명주당이 명이 없으면 그냥 아무 당도 아닌 거지. 그냥 그러면 뭐 나도 좀 해볼까? 나도 좀 해볼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지? 안귀령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귀령이 뭘 하겠습니까?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추미애가 내가 당대표 할래 그러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정청 내가 할래 그러면은 추청 전쟁이 벌어지나? 뭐 웃기지 않겠습니까? 조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당은 이제 조국 대표 깜빵 들어간 거 그냥 째깍째깍 시한폭탄 터지는 것만 남았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희룡의 한 방에 지금 야당이 몇 석을 얻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기대를 갖다가 하는데 단적으로 이번 총선 22대 총선을 특징 짓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비명 횡사잖아요. 비명 행사. 명이 없으면 횡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 횡사가 친명이 아니고 비명계면은 공천 못 받고 횡사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전 어떤 뜻도 되냐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해가지고 비명이 돼버리면 민주당 자체가 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아무리 그냥 뭐 대가리가 아무리 많아도 뭐 오합지졸들 아무리 많아봤자 그거 까마귀 무리들이지 그게 무슨 그 군대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명이면 우르르 다 같이 횡사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그거 하는 게 뭘 갖다가 그 주목을 갖다가 하냐면은 진짜 첫 번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국당이든 몇 석을 얻을까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원희룡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재명이 혹시 지지 않을까? 혹 이재명이 지면 너무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많이 보시네요. 오늘 지금 동시 접속이 5천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정법전 TV 지금 이 정법전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갖다가 꾹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투표 안 한 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밥 사준다고 하세요. 그 밥값 저한테 청구하세요. 나중에 까짓 거 그냥 어쨌든 제가 밥을 살 테니까 그냥 내가 밥 살 테니까 요번에 저 빨리 투표해라. 그냥 2판 4판 그냥 투표해라.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저한테 밥값을 갖다가 청구하세요. 그럼 제가 내가 밥값 준다니까 진짜 주는 줄 알았냐? 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특히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이 개항을의 유권자이시면은 꼭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꼭 투표를 갖다가 해라. 이번에 그렇게 하면은 일석이조가 된다. 진짜 너 윤석열 싫어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좋냐? 그러면서 네 아들이 이재명 같이 되고 싶냐? 한동훈 같이 되고 싶냐? 어쨌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맥이든 말든 진짜 개항을 유권자한테 밥 사주셔가지고 투표하게 하신 분들은 그거는 진짜 제가 밥값을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어쨌든 그게 또 관전 포인트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